경남 지역의 이슈 현장을 직접 취재해서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정서현의 취재 현장, 경남교통방송 정세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새벽 합천군 대양면 국도 33호선에서 41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예,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이 연쇄 추돌 사고로 7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친 지 불과 26일 만에 또 대형 사고가 터진 건데요. 네. 두 사고 모두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블랙아이스 노면 살얼음이라고도 하는데 올 겨울 들어서 이 도로 교통사고에서 큰 위험 요소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제 최근 들어 갑자기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된 단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일명 블랙아이스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사전적으로는 도로 표면에 생긴 얇은 빙판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고, 또 노면 살얼음, 이렇게 순화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 또 기상청에선 이 블랙아이스를 투명한 얼음이 검은색 아스팔트 위를 코팅한 것처럼 뒤덮은 상태, 검은색 도로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 편의상 블랙아이스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6일 합천에서 차량 40여 대가 추돌한 대형 사고도 이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이 됐다고 하셨어요. 예, 이번 사고는 이 당일 기상 상황이나 운전자 과실 등 여러 부분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경찰은 합천군에서 있었던 이 41중 추돌 사고에 대해 블랙아이스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 경남지방경찰청 사고조사계 안준현 계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1월 6일 날 06시 25분경에 합천군 대양면 33번 국도상에서 도로가 얼면서 운행하던 차량 40여 대가 미끄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추돌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로 사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로 인해서 도로가 결빙되면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합천에서 이제 사고가 있었던 날에 사실 경남 다른 지역에서도 이 도로에 살얼음이 끼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창원에서도 있었고 그날 산청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합천에서 그날 사고가 있었던 당시 날씨를 보면 새벽에 약한 비가 내렸고 또 영하의 날씨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즉 갑작스럽게 내린 적은 양의 비가 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눈이 내리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내린 빗방울도 대기 높은 상공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눈이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이 비가 어는 비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는 비는 뭔가요? 예, 어는 비는 대기 중간층의 기온이 영상이어서 이 눈이 내리다 녹아서 비로 내리다가 또 영하권인 지표면 부근에서 빗방울이 갑자기 냉각돼 이 지표면에 닿자마자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합천 국도 33호선이나 이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를 보면 차량 통행이 꾸준히 이어진 점,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도로가 빙판길이 된 점 등을 미뤄 이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들이 어는 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번 겨울에 좀 유난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눈 대신에 이제 또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았는데 새벽에는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상 상황이 블랙아이스 현상을 좀 만들게 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상 상황과 더불어서 도로 환경에서도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지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울산 경남지부 김지민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생기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 물과 낮은 온도인데요. 노면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경우, 그리고 주변의 저수지나 강 등에서 상시적으로 이 수분 공급이 되는 지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터널의 진출입 구간처럼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습기 등으로 인해 노면에 얇은 수막이 형성되게 되고, 갑자기 새벽 같은 때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이스링크처럼 노면 전체가 살얼음으로 덮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똑같이 비가 내리더라도 그늘진 곳이나 고가도로에서 이제 블랙아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네. 다리 밑에 있는 도로의 경우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낮에도 일반 도로에 비해 기온이 낮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고가도로 역시 땅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지 않아서 지열이 없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도로 결빙 구간이 생기는 것이 원인도 그렇고 또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지는 장소도 그렇고 좀 단순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원인 파악도 아직 다각적이고 굉장히 그리고 또 현재 블랙아이스 관리에 관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상습 결빙 구간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뭐 객관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는 민자 도로였는데요. 네네. 이렇게 민간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맞아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구간까지 또 예. 아주 다릅니다. 이렇게 또 도로 관리 주체가 다 다른 상황에서 이 상습 결빙 구간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 보니 이제 예산 투입 규모도 다르고 또 안내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도 제각각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결빙 구간과 관련된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도로 관리 주체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이 블랙아이스 위험 구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만약 결빙도로 구간에서 이번처럼 블랙아이스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규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또 제설 작업을 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도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빙판길 교통사고와 관련한 뭐 보험,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이 최근 들어서 이 포털 사이트나 보험사로 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이제 도로 관리 규정 같은 게 생기면 이 규정에 따라 이 관리 주체가 해당 구간을 잘 조치를 했는지 또 사전에 운전자가 이 구간이 상습 결빙 구간이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받았고 또 안전운전을 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처럼 좀 구체적으로 제한 속도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운전을 하면서 이 빙판길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사전에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문자 알림 같은 걸로 이제 뭐 안대를 받는다거나 또 구체적인 그런 안전 수칙을 또 미리 알고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경남 지역은 평소에 좀 날씨가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이 눈길이라든지 빙판길에 대한 대처가 상대적으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간이나 새벽에 운전을 자주 하고 또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네. 예, 만약 도로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반짝이는 게 감지가 되면 이 비상등 켜고 서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빙판길에서는 평소 마른 노면 상태보다 이 제동거리가 4에서 7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이 앞차와의 간격도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하셔야 대형 추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피치 못하게 그 이미 이 블랙아이스 구간에 차가 들어가 버렸다 이런 네. 이제 긴급한 순간에는 운전자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차를 이제 멈춰야 되는데 차가 미끄러지면 이제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꺾으면 이 오히려 차가 헛바퀴를 돌거나 더 크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때는 이제 핸들을 똑바로 잡으시고 최대한 직진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이 브레이크를 짧게 여러 번 나눠서 밟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 블랙아이스 위에 차가 미끄러졌을 때는 사실 차에 어느 정도 흠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좀 줄여가면서 도로 난간 등에 이제 살짝 부딪혀서 이제 충격을 좀 덜 받고 사람이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차를 멈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정세현의 취재 현장 최근에 큰 위험 요소로 등장한 블랙아이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서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